안녕하세요. 분석왕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발매 중인 승부식 81회차 해외 축구 MLS 5경기 분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직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콜럼버스는 경기를 가장 안정적으로 풀어가는 능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홈경기와 원정 경기 모두에서 점유율과 화력에서 변동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 이 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내슈빌의 강력한 압박 능력이 상당한 도전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콜럼버스는 홈에서 높은 에너지 수준과 점유율을 유지하며 매우 신뢰할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팀은 홈에서의 평균 실점이 0.93으로 매우 낮다는 점에서도 안정성을 발휘합니다. 내슈빌은 뉴욕시티나 밴쿠버와 같은 공세적인 팀들에 대해 수비에서 잘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포 서리지의 왼쪽 이동이 최전방 선수들의 화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인터마이애미나 뉴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 한 골 차로 패배한 사례는 이 팀의 화력 변동성이 경기 결과에 중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슈빌은 뉴욕시티나 밴쿠버와 같은 공세적인 팀들에 대해 수비에서 잘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포 서리지의 왼쪽 이동이 최전방 선수들의 화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인터마이애미나 뉴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 한 골 차로 패배한 사례는 이 팀의 화력 변동성이 경기 결과에 중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콜럼버스 승을 추천드립니다. 샬럿은 리그에서 가장 수비적인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샬럿의 경기 전략이 매우 직선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인터마이애미는 다소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어 샬럿이 롱킥이나 풀백 뒷공간을 통한 공격을 통해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샬럿은 인터마이애미와의 홈 경기에서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과거 기록을 보면 샬럿은 인터마이애미를 상대로 홈에서 2번의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메시와 수아레즈가 없어도 샬럿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백 라인의 깊이가 아주 우수하지는 않아 부스케츠가 수비 역할로 나선 것은 리스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스케츠와 크리스토프의 조합은 모두 30대 중반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풀백들이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상대의 강력한 공격수를 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무승부가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샬럿이 홈에서는 인터마이애미를 상대로 좋은 성적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인터마이애미에게 직선적인 롱킥 전략이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DC 유나이티드는 올 시즌 동안 강력한 플레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벤테케의 헤더와 그로 인한 세컨드 볼 승리가 주된 전략입니다. 그러나 신시내티가 보여주는 밀도와 집중력은 쉽게 여겨질 만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근거리 슈팅 기회는 있지만 정밀성의 한계로 효율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비 라인에는 몇몇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에서는 밀도를 유지하며 무실점을 기록한 점이 중요합니다. DC 유나이티드와의 맞대결에서는 세컨드 볼 승부에서 반드시 우위를 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이 떨어지는 지역에 많은 선수들을 배치하여 수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칠 것입니다. 특히 아코스타의 활약을 촉진시킬 윙백들의 역할도 이전 경기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입니다. 신시내티가 이번 경기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시내티는 DC의 직구 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준과 촘촘한 수비 라인 유지 능력이 신시내티의 장점 중 하나이며 특히 아코스타의 전개를 돕는 윙백들의 공격적인 역할은 이번 경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시내티 승을 추천드립니다. 뉴욕시티는 홈 경기에서는 매우 강력한 팀입니다. 특히 홈에서의 점유율이 높아져 경기를 지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득점 능력에서도 홈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즌 기록한 30골 중 23골을 홈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점유율과 라인 유지의 특성상 가끔씩은 실점하는 양상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에서의 경기력은 엘리트 팀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몽트리올은 최근 경기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감독의 전술이 공격적이며 점유율 중심의 운영을 선호하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그러나 몽트리올이 최고의 공격 스탯을 기록한 것은 홈 경기였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실력은 아직까지는 의문입니다. 이 시즌 원정에서는 3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실점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 역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뉴욕시티가 이번 경기에서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에서의 강력한 경기력과 높은 점유율이 경기를 지배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몽트리올은 공격적 능력을 보여준 경기도 있지만 원정에서의 수비적 난조가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는 골수가 2.5를 넘을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욕시티 승을 추천드립니다. 토론토는 강력한 공세 전략을 채택하고 있어 실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85분 이후에 많은 골을 내주는 경향이 있어 안정된 수비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 연속 패배로 팀의 안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상대팀이 공격적인 전략을 펼칠 경우 수비적으로 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팀도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수비 전략을 변경하면서 약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윙어들의 활약을 통해 공격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격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특히 후반에 팀의 안정성이 부족한 모습이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승패를 확답하기는 어려운 만큼 경기의 전개를 면밀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승부식 81회차 해외 축구 MLS 5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의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 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